보시면서 궁금하셨던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디자인 펜슬이 많이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필드를 누비고 다닐 때 들고 다니던 저의 애장품, 메이크업 도구 같지만 사실 전부 다 반영과장 디자인 도구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은 이 펜슬을 좀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뭔데 쟤는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니지? 생각하시는 분들 때문에 하나씩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핵심은 일단 세 가지 펜슬입니다. 이거는 메이크업 펜슬입니다. 말 그대로 형태를 잡아주는 형태 펜슬이에요. 브랜드는 스웨무라 하드나인 실브라운인데요. 스웨무라가 없어지지 않았나? 우리나라에서? 철수한다고 했는데 아직 있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스웨무라로 형태를 잡아주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이 에보니 펜슬이에요. 이 스웨무라만 있다면 그냥 메이크업 느낌밖에 안 나겠지만 보시면 두리뭉실하잖아요. 이 둥그렇기 때문에 되게 날렵하거나 이제 깔끔하게 받는 과장에 니들이 지나간 느낌은 사실 표현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에보니 펜슬로 눕혀서 제 손 한번 보세요. 눕혀서 라인을 잡습니다. 제가 눈썹의 3부분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리고 빈 곳도 이렇게 채워주시고. 자,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라인감 자체가 깔끔하게 떨어지는. 우리가 공무판이나 연습할 때는 우리가 얘를 세워서 쓰지만 실제로 사람한테 디자인할 때는 눕혀서 쓰는 애예요. 얘는 그래서 윤곽 펜슬도 되고 형태 펜슬도 되는 두 가지 펜슬의 기능이 있는 에보니 펜슬이고, 자, 이렇게 해서 스크류 브러쉬로 막 풀어줘서 고객님한테 딱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고객님이 너무 예뻐요 하면 그때부터는 절대 거울을 안 보여드려요. 원칙상은 기본 저희 디자인 원칙상으로는 그 다음부터는 고객님한테 안 보여드립니다. 왜냐면 그 다음부터 라인을 딸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든 전 세계 어디든 반영 과장하면 라인을 따고 고객을 보여드려요. 당연히 고객들의 반응이 너무 예뻐 이런 반응이 안 나오겠죠. 다른 게 있다면 시뮬레이션 디자인은 라인을 따고 안 보여드린다. 대신에 탈각 후의 모습을 가상해서 90% 이상 똑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완전 메이크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디자인해서 보여드립니다. 고객이 오케이 하시면 그때 스테들러 펜슬로, 스테들러 펜슬인데 왜 쟤는 옛날 볼펜을 쓰냐 고집을 피운다 하시겠지만 심이 이렇게 단단한 건 아직 찾지 못해서 그래요. 얘는 깎으면 가루처럼 깎입니다. 펜슬이니까요. 근데 보통 반영과장 디자인 펜슬은 찰흙처럼 깎이죠. 색연필처럼. 그러면 깎기는 더 쉽겠지만 한 번만 지나가면 금방 무뎌져요. 그래서 얘는 몇 번이고 쓰더라도 단단한 이 날카로움이 좀 많이 유지가 됩니다. 90도로 세워서 보이시나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마 날이 안 보실 거예요. 지금 머리카락 정도의 이제 굵기인데 이렇게 최대한 얇게 저기 디자인을 들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 같이 한번 보시면 컨실러 꼭 필요하죠. 컨실러는 꼭 필요하고, 이거는 마스카라입니다. 마스카라고. 그리고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퍼프를 좀 많이 껴요. 예전에 마스크를 안 썼잖아요. 코로나 전에는. 그래서 제가 남자가 이렇게 손을 얼굴에 딱 대면은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물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지뢰에 끼는 게 습관이 돼서 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으니까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뒤로 가라고요? 네. 갑자기 얼굴 이만하게 나왔나요? 오늘의 모델은요, 장작 8개월 동안 쪼르셨어요. 빨리 눈썹 좀 해달라. 저희가 그 전국에 에디 아카데미 지점이 지금 18개 지점이 있습니다. 저희 에디 아카데미 지점 원장님들은 선물로 눈썹을 한 번씩 꼭 해드리는, 룰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한 번씩 이제 해드리고 있는데, 순서가 이제 에디 아카데미 인천점에, 자,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자, 앉으시고요. 네. 소개 들으셨죠? 네.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이상한 질문은 못 본 척 하면 되고요. 키가 작아요. 뭐 배나 이런 거는 절대 못 본 척 해주시고 아이디만 따로 적어주세요. 가장 처음에 고객을 만나면 뭐가 중요할까요? 상담을 해야겠죠. 저는 상담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술도 당연히 첫 번째로 중요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상담입니다. 저희는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 분명한 소통이 확실히 돼야 돼요. 이게 디자인 의자에 앉기 전에 손님이 오셔서 뭐 상담도 편하게 하고, 디자인 의자에 앉으시면 가장 첫 번째로 할 게 특별히 원하시는 디자인 있으세요? 네, 뭔가요? 이런 건 뭔가요? 특별히 원하시는 디자인 없으세요? 네, 그렇죠.
없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비교적 디테일하게 막 이렇게 막 설명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누군가의 연예인 사진을 보여준 분도 계실 거고 되게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정면에서 한번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셔서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 시청하고 계신 원장님들 한번 같이 보실게요. 눈썹이 지금 나 있는 게 괜찮으세요. 항상 면봉으로 지우시고 면봉으로 지우는 이유는 화장솜으로 지우면 유분기가 싹 다 껴서 펜슬이 잘 안 그려져요. 네. 자, 이렇게 봤더니 근육을 좀 많이 쓰세요. 이쪽을. 눈 감아 보실게요. 눈 떠 보시고요. 이쪽이 근육을 이렇게 쓰셔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제 디자인을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하시잖아요. 실내에서는. 소프트 브로우는 평균 2, 3년 유지가 돼요. 오래 유지가 되는데 얼굴도 모르고 한다면 안 되겠죠? 얼굴 잠깐, 네. 짜잔. 알겠습니다. 네. 얼굴이 막 짧은 건 아니세요. 살짝 그래도 갸름하시면서 긴 편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 일자를 해야지 뭐 단정지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조화가 좀 맞아야겠죠. 이미지상으로는 완전 일자보다는 아치인데 세미아치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한쪽만 제가 디자인을 하고서요 보여드릴게요. 정말 마음에 쏙 드실 때까지 얘기하신 다음에 반대편 디자인 들어갈게요. 라고 실제로 솔직히 이렇게 일할 때도 말씀드리고요. 그 예쁜 쪽을 먼저 하셔야 돼요. 전략상으로는 예쁘지 않은 쪽을 나중으로 두고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 얼굴이 상태가 이랬구나 고객이 느끼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모든 이런 디자인 순서나 시술 순서는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도 살아남기 위해서 오랫동안 필드에서 활동할 때 하나하나 제가 다듬어지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순서는요. 그래서 편하게 일단 메이크업, 저희는 메이크업 의자에 앉아서 하거든요. 누워서는 안 해요. 자, 보시고 자, 이쪽 눈썹을 먼저 해볼게요. 그럼 편하게 이쪽에 쓰세요. 자세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세의 하나 동작 때문에 고객이 보는 또 느낌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치과나 아니면 어디 에스테틱 피부 관리를 받으러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의 눈을 감았는데 손에 닿는 그 느낌 있죠. 손 동작이나 그 사람의 모든 그 하나의 작은 동작이나 숨소리나 뭐 때문에 고객이 느껴요. 아, 이 사람 프로구나. 이 사람 서툰 사람이구나. 스텝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모든 동작이나 아니면 제스처, 멘트, 눈빛 그런 것까지 다 사실은 수많은 연습과 이게 또 그 단련이 트레이닝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쪽 눈썹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디자인에 대해서 저희는 메이크업식으로 해드려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지금 메이크업 펜슬로 너무 진하게 얘는 브라운빛이 많이 돌잖아요. 너무 진하게는 하지 말아보세요. 형태만 만들어 놓으세요. 막 3분의 2가 눈썹 산이 돼야 되고 뭐 몇 센치가 돼야 되고 이런 틀에서 일단 벗어나서 그냥 편하게 그려보세요. 지금 최대한 오늘은 쉽게 좀 알려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베이스를 잡았으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에보니 펜슬로 눕혀서 가장 진한 쪽은 잡아보는 거야. 이렇게 스크류 브러쉬도 얘도 세게 하면은 피부가 약간 쓰려요.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게 뒷부분을 잡고 저는 좀 시원시원하게 돌려주거든요. 이렇게 짧게 잡고서 이렇게 뭐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건 뭐 개인 취향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만 붙어서 하다 보면은 잘 모릅니다. 나와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아, 앞머리가 많이 죽어 있으니까 더 상승형처럼 보이는구나. 이 말이 뭐냐? 앞머리에 따라서 디자인은 확 달라 보입니다. 저는 대칭 맞추는 게 너무 어려워요. 디자인이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열쇠는 앞머리에 있다. 디자인을 찾는 열쇠는. 그래서 앞머리를 기준으로 먼저 보십니다. 앞머리가 만약에 많이 내려가 있다. 경사가 돼 있으면 당연히 더 아치 느낌이 날 거고 앞머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더 부드러운 일자 느낌이 날 겁니다. 근데 일자가 꼭 맞다, 아치가 맞다는 아니죠. 사람마다 다 다를 거니까요. 특히 중국에서 막 활동할 때 전부 다 막 일자 눈썹을 막 원하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일자가 정말 안 어울리는 얼굴인데도 너나 다 일자래요.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맞는 눈썹을 찾아주는 게 저희 또 몫이겠죠. 눈썹을 조금만 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그냥 제 노하우인데 눈썹 가위를 그냥 이렇게 눕혀서 자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얘를 그냥 한쪽 날만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한쪽 날을 이렇게 대요. 대주고 90도로 피부와 90도 그대로 내가 원하는 데서 그대로 살짝만 더 길게 잘라준다는 생각으로 똑같이 자르면 이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대로 싹둑 싹둑 네, 이 정도로. 그리고 눈두덩이 쪽에 막 엄청 났다. 그거는 그 칼로 해야겠죠. 근데 지금 칼은 여기 안 나서 괜찮고요. 그러면 그쵸, 한 번만 해도 털리죠. 이 보여드리기 전에 그라데이션 좀 표현해 보세요. 윗부분이 조금 아무래도 선명하게 자리를 잡아주고 윗부분이 좀 부드럽다면, 그러니까 앞부터 뒤까지도 그라데이션이 필요하지만 위아래로도 그라데이션이 필요합니다. 그 메이크업 눈썹은요. 위에가 너무 선이 느낌이 보이고 진하다면은 안 예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을 할 때도 머신이나 뭐 수지나 여러 가지로 그 전체 색을 채우는 메이크업 기법은요, 이런 그라데이션 연습도 그려보시는 것도 좀 도움 되실 것 같아요. 나는 아예 미적 감각이 없다, 그라데이션이 뭔지도 모르고 이런 걸 할 줄을 모르겠다면 많이 해보세요. 정면에서 보시면 아까는 눈썹의 길이가 조금 짧았었어요. 이 정도까지였는데 지금 우리 오늘 모델 원장님을 보시면 아이라인을 한번 보세요. 눈썹 하는데 아이라인을 왜 보라 그러지? 아이라인을 길이를 어느 정도 뺐죠? 비교적 많이 뺐죠. 눈이 크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좀 큰 걸 좋아하시네요. 긴 거를. 근데 눈썹도 너무 짧으면 아마 싫어하실 거예요. 간혹가다 예전에 중국 쪽에서는 좀 긴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관자놀이까지. 그래서 제 농담으로 여기 한 바퀴 둘러갖고 여기다 이렇게 해갖고 해드리겠다고 한 적도 있었는데, 요 정도까지 빼놓으시면 은은하게 뺐죠. 이걸 날린다고 표현하는데 얘를 너무 선명하게 뭔가 정말 되게 인위적이게 너무 똑 떨어지게 해놓으면은 자연스럽진 않겠죠. 그런데 시술 직후에는 뭔가 깔끔해야 되는 건 있어요. 그래야지 일주일 뒤에 탈각 후에 자연스러우면서 뭔가 깨끗함이 유지가 되거든요. 지금 너무 흐지부지하게 해놓으면 지금은 자연스러운데 일주일 뒤에 오히려 지저분해 보여요. 형태가 무너지고. 저는 여기서 고객님한테 설명드려요. 이거는 일주일 뒤에 지금의 모습과 거의 90% 이상 똑같습니다. 그거 감안하시고 한번 보세요. 라고 하고 거울을 보여드립니다. 네. 아, 이 습관이 돼가지고 엉덩이에 닦는 습관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거울 보여드리는데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정말 누누이 말씀드렸죠. 자, 거울 보여드린 것 동시에 자, 비교해서 보실게요. 아까는 눈썹이 조금 짧으셨었는데 제가 살짝만 지금 한 2.5mm 정도, 3mm 정도 길게 빼드렸고요. 눈썹이 살짝 내려가 있었어요. 눈매도 내려간 느낌인데 측면에서 보시면은 제가 한 3.5mm 정도 보실게요. 같이 옆면 측면이 더 이뻐요. 3.5mm 좀 올려드렸더니 왠지 리프팅 받으신 것처럼 피부도 팽팽해 보이고 뭔가 다른 세련됨이 좀 생기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정도 보시면 여기랑 비교해서 보시면 눈 크기가 뭔가 비율적으로도 맞고 예쁘고 아니고 예쁘고 아니고. 자, 보이시고 괜찮으세요? 네.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말씀드렸던 딱 요걸로만 한 거예요. 메이크업 펜슬과 에보니 펜슬, 스크류 브러쉬 세 가지로만 디자인을 해서 이거는 진짜 받는 과정 받은 것 같은 뭔가 느낌도 나고 마감 처리도 그렇죠. 실제로 일주일 된 지금의 느낌과 거의 비슷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탈각되고 나면 더 부드럽죠. 소프트브로의 6가지 대표적인 장점 중에 하나가 메이크업과 거의 동일하다. 소프트브로의 특징이 스윙을 탁 쳐주는 게 있거든요. 그냥 따라간다기보다는 툭 쳐서 약간 간격을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색소를 확실하게 그 진피 상부층에 걸어주는 원리가 있거든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메이크업 받은 효과가 나는 게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시겠지만 또 나중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편 빨리 가볼게요. 디자인을 저희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하다 보면 장점이 뭐냐면 일단 눈썹 그리는 게 디자인하는 게 재밌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그때그때 정말 다양한 눈썹이 나와요. 근데 3분의 2가 눈썹 산이 돼야 되고 뭔가 틀에 잡혀 있는 이제 뭐 잘을 쓰는 게 무조건 나쁘단 말은 아니에요. 근데 뭔가 그런 스티커나 이렇게 붙이고 하다 보면 고객이 난 이 눈썹 싫어 이러면 그때부터 등에서 땀이 나기 시작해요. 해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다양하게 해보시라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눈썹이 좀 이쪽에 높게 그려졌죠? 이럴 때는 뾰족 면봉 대고서 그냥 이렇게 지워주세요. 꼬리를 살짝 어느 방향으로 날려주냐도 때문에 느낌이 사실 저는 앞머리 다음으로 이것도 좀 표현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틀을 만들었으면 그때 눈썹을 다듬는 거예요.
눈썹이 이렇게 가는 방향이 이렇게 흘러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게 되면은 밀려서 이게 들릴 때가 있어요. 같은 방향이라서 눈썹모가. 반대로 가면은 이게 잘 잘리거든요. 깔끔하게. 어느 정도 됐으면 그때 이제 산의 위치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눈썹의 길이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여기다가 표시 보이시나요? 표시가. 그다음에 그대로 대고 이렇게 보시면 길이는 거의 똑같죠. 네. 그리고 그 어떤 걸 잘 보시냐면 다 그리신 다음에 이 간격을 한번 보세요. 실제 이 간격이 막 이렇게 벌어진 분이 있고 좁아진 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거의 약간 일자 느낌이긴 하죠. 일자인데 완전 일자는 아니에요. 완전 일자는 이게 완전 일자죠. 네. 그리고 약간 더 아치 느낌은 이 정도로 해주면 더 아치 느낌일 거고 지금은 살짝 약간 세미아치. 근데 디자인의 완성은요, 저는 이게 색으로 좀 채워서 봅니다. 라인을 따서 그리는 것보다 라인은 내가 한 대로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자, 이제 라인을 딸게요. 스테일러 펜슬로. 자, 앞머리 간격을 체크하실 때는 자, 일단 눈보다 눈썹이 똑같거나 시작점이 더 뒤로 가 있으면 어떨까요? 되게 미간이 넓어 보이겠죠? 눈 시작점보다. 눈보다는 조금 앞으로 타 있는 게 자연스러울 거고요. 지금 제가 먼저 그려봤잖아요. 이걸로 판단하시면 돼요. 콧날을 타고 가는, 콧등을 타고 가는 게 이어지는 게 가장 자연스럽게 보시면 되는데 살짝만 지금 나 있는 데보다 살짝만 뒤에서 되시고 편하게 해보세요. 이거는 언제든지 바꿔볼 수 있으니까요. 살짝만 뒤에서. 네. 자, 이렇게 됐으면 앞머리 정했어요. 앞머리를 먼저 체크한 이유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머리를 체크해야지만 똑같은 길이가 나오겠죠. 자, 두 번째, 앞머리를 체크해놓고 가면요, 이 대칭이 되게 잘 보여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 되게 중요한 순간이에요. 자, 위에 선 한 번만 가까이서 보실게요. 네. 제가 유일하게 예민하게 수강생들한테 엄하게 할 때가 바로 이 순간입니다. 봤는데 펜슬이 이게 아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 관리가 사실 펜슬이 이렇게 안 다듬어져 있으면 이렇게 당연히 손이 안 되겠죠. 이것만큼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 아티스트의 가장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해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아무리 진짜 예쁘게 해놔도 그대로 선을 따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라인을 막아놓고 했더니 앞머리 위치가 높이가 되게 잘 보여요. 근데 여기 앞에 이 선이 없으면 사실 이게 되게 분간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막아놓고 가시라는 거죠. 저 갑자기 할 말이 있어요. 지금 몇 분 보고 계시죠? 예, 그렇게 생각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안 들려? 중요한 말 했는데? 아씨. 자, 오늘은 참고로 늘상 그려왔듯이 통증 완화제 없이 생으로 라이브로 이제 바로 시연 들어갈 겁니다. 텐션은 항상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바늘은 비교적 선을 딸 때는 조금 길게 빼주세요. 색소는 충분히 머금어 주시고요. 제가 손을 그냥 얹은 것 같지만 엄청나게 당기고 있는 겁니다. 자, 되셨으면 처음에 손을 좀 이렇게 풀어주시다가 그대로 내려가시는 겁니다.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네요. 이 산 부분도 너무 개의치 마시고 같이 가주세요. 왕복 하나, 둘, 셋, 네 번 정도. 3번에서 4번 정도. 고개를 항상
중요한 건 핸드피스가 90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고개가 돌아갔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신다면 분명한 그 압력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뼈가 있다 그럼 뼈 위에 얹어서 하세요. 이렇게. 자, 지금 바늘이 어디까지 갔죠? 여기까지 갔죠? 네, 더 가까이 오셔도 돼요. 스윙하는데 여기까지 갔어요. 이렇게 쳐주셔야 돼요. 또 약간 날려준다고 저는 표현하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옆에, 니들 옆에 이 새끼손가락이 와 있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스윙을 해주세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선을 할 때보다 조금 더 횟수도, 지나가는 횟수도 많고 강도도 조금 더 강합니다. 밑선이기 때문에요. 소리가 들리시죠? 멸치 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101회 세미나를, 공식적인 건 101회를 했고요. 뭐 아이라인이랑 뭐 수정수까지 하면은 지금 100 몇십 회가 됐는데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보셨으니까, 자 이제 안에를 채울 때는 리드를 좀만 줄여줍니다. 살짝만 줄여주고요. 꼬리부터 가십니다. 시청하시는 원장님 혹시 들리시나요? 네. 네, 주무세요. 네. 네, 네. 지금 한참 추운데 여름의 개구리 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세 번 정도 터치했더니 한 번, 두 번, 세 번 했더니 반 정도 왔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세 번 했는데 너무 여기를 겹치고 있다면 한 번에 1차 때 너무 진하게 남기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너무 진하게 남거나 얼룩이 질 수가 있겠죠. 1차 때는 나만 알아보면 됩니다. 그 테크니션만 알아보면 됩니다. 지금 베이스 작업이에요. 기본 베이스만 만들어 놓고 이제 두 번째 때 이제 그라데이션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음영을 주시는 거죠. 텐션이 짱짱 느껴져요. 텐션이 뭐라고요? 짱짱 느껴지신다. 아, 짱짱 느껴지신다고? 네. 그만큼 텐션이 중요합니다. 자, 앞머리는 힘을 비교적 좀만 빼고 앞머리는 부드러워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닦습니다. 보통은 대충 쑥 지나갔기 때문에 하나도 안 남았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닦아볼게요. 은은하게 남아있는 게 목표예요. 형태가 그대로. 보이시나요? 한번 지나갔는데 이렇게 형태가 남았죠? 네, 1차만 지나갔는데도 이렇게 형태가 남았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원래 2차를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패스하겠습니다. 네, 2차 없이 생으로 끝까지 마무리까지. 째려보시는데요. 아니. 눈이 원래 이렇게 좀 피곤하셔갖고 그러신 것 같아요. 자, 여기 부분이 살짝 이제 펴 보이죠? 자, 이제 두 번째 할 땐 중요한 거는 요만큼 하고 닦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닦고 보고. 색소 정보도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럼요. 네, 색소는 저희 색소 이름은 에디 컬러랩이라고, 에디 색소라고들 많이 불러주세요. 그리고 뭐 색소가 나온 지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상당히 오래됐고요. 요즘 색소는 뭐 저도 같은 테크 아티스트 입장으로서 제가 쓰는 색소고, 어디 거 만들어져 있는 걸 제가 그냥 골라갖고 쓰는 색소는 아닙니다. 같이 제작에 참여해서 제가 이제 붉게 남는 원인 때문에 그 항상 잡으려고 첫 번째 목표로 잡고 만든 색소라서, 저는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지금 칭찬을 많이 해주시죠. 지금 색소는 거의 대부분이 헤즐넛이고요. 초콜릿 키스 2방울만 섞었어요. 저희는 막 이것저것 많이 섞는 걸 전 추천드리지 않는데, 약간 애매할 때는 딱 2가지 하고만 섞습니다. 진동의 세기는 어느 정도로 맞춰야 할까요? 진동의 세기, 머신의 진동의 세기? 네. 진동의 세기는 힘은 되게 약한데 진동은 되게 센 머신들도 있겠죠. 그래서 진동의 세기는 어느 정도로 맞춰야 할까요? 아이라인 할 때처럼 빠른 속도의 진동 아니면 좀 느린 진동? 진동? 네. 아이라인 할 때 RPM 속도 말씀하시는 건가? 세미나 할 때 보통 대부분 이제 원장님들 머신을 갖고 오놨는데, 웬만한 머신들은 다 끝까지 키고 해요. 최대한 끝까지 키라고 하세요. 어떤 머신들은 그래도 약한 머신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RPM 출력을 좀 높여서 해요. 왜냐면 손이 비교적 저희는 빨리 지나가잖아요. 지금 우리 여기 모델 원장님은 여기에 눈썹모가 많이 밀집이 돼 있죠. 눈썹모가 많이 밀집이 돼 있고, 이 뒷부분이 이제 없는데, 여기와 여기가 이어지는 부분을 너무 여기를 연하게 넣어버리면, 지금도 티가 나면 일주일 뒤엔 더 빠진 듯한 느낌이 나겠죠. 그래서 사실 눈썹모가 좀 진하게 있다 갑자기 없으신 분들은 이 이어지는 부분이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생으로 통증 완화제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약간 비어있는 부분 위주로 해주시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너무 지금 완벽히 다 마무리를 하려 하지 마세요. 이따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눈으로 딱 봤을 때 여기는 해야겠다, 여기는 확실히 벽구나, 그런 데만 해주세요. 색소 어디서 할까요? 자, 이 정도면 어느 정도는 한 8, 90%는 됐죠. 일단 손을 딱 띄셔야 돼요. 이때 길게 잡아주시고 90도 중요합니다. 스윙을 하시다가 참고로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또 들어오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그쵸. 저희가 이거를 지금 그게 아니라 예뻐요. 예, 예쁜데 지금 딱 이렇게 찰떡 예쁘게 됐어요. 저 그 고객님을 모델분 앞에 두고 제가 이상한 말을 했네요. 자, 거울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은 번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엠보선도 정말 머리카락보다 더 가느다랗고 간결한 선이 있는데 그대로 나오면 좋지만 아주 미세하게 번지잖아요. 그리고 뭐 SMP라든지 모든 게 조금씩이나 타투도 그렇고요. 근데 소프트블루는 그걸 역이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지금까지 오늘 소프트블루 이제 시작과 디자인과 이제 마무리까지 보여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더 다양하고 풍부한 컨텐츠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사라지겠습니다.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근데 내 피